2024년 7월 26일에는 1924년 이후 무려 100년 만에 파리올림픽이 개최됩니다. 그만큼 프랑스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다채로운 내용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파리올림픽에는 무려 200개국 이상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남녀 각 5,250명씩 총 1만 500명이 참여하는 양성 올림픽으로 치러질 예정으로 알려져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올림픽 현장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목표는 참가 인원부터 양성 평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장 독특한 점은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기존처럼 스타디움에 입장하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생강에서 각국 대표단이 배를 타고 오스테르리츠 다리부터 에펠탑까지 약 6km를 이동하면서 진행될 예정이라는 건데요. 굉장히 볼만한 개막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파리뿐 아니라 보르도, 마르세유 등 프랑스 전역에서 종목이 분산되어 열리는데 가장 멀게는 프랑스에서 약 15,700km 떨어진 프랑스령 타이티에서 서핑 대회가 열릴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참수되었고 화합, 일치라는 뜻을 가진 파리 콩코드 광장 한복판에서는 이번 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비보잉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베르사유 궁전에서 승마와 근대 5종 경기, 패션의 거리 샹젤리제에서는 사이클링 경기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기존의 고정관념을 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파리올림픽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혹은 잘못 알고 있었던 올림픽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림픽은 크게 고대 올림픽과 현대 올림픽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역사는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올림픽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올림포스 산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고대 올림픽은 기원전 776년부터 기원 후 393년까지 약 1200년 동안 이어진 대규모 스포츠 축제였습니다. 다만 그 시작이 기원전 776년인지는 확실하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고대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열렸는데 이것이 현대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는 이유이며 개최지는 그리스 피레아스 근처의 올림피아였습니다. 그리고 1200년 동안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피아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올림포스 산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인데다 고대 그리스의 종교적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4년마다 주신인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제전 경기에서 비롯되었는데 최초에 실시된 경기는 200여 미터의 경기장을 달리는 단거리 달리기였고 회를 거듭할수록 점차 종목이 늘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치러진 종목 중 육상, 검술, 권투, 레슬링 등은 현대 올림픽 운동 경기로 계속 전통을 이어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그리스인 남성으로 10개월 이상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우승자는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쳤는데 제물로는 보통 소, 올리브 나무가지 등이었습니다. 소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귀중한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우승자는 소를 제우스에게 바침으로써 자신의 우승을 기념하고 제우스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또한 올리브 나무가지는 평화와 승리의 상징입니다. 올림픽 우승자는 올리브 나무가지를 제우스에게 바침으로써 평화와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이외에도 곡물, 과일, 꽃 등 다양한 제물을 바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올림픽은 어떤 의미가 있었고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고대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종교적인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기간 동안 모든 신전은 개방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올림픽은 폴리스, 즉 도시국가 간의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정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는 전쟁을 멈추고 모든 폴리스들이 함께 참여했는데 바로 이 점이 근대 올림픽이 재현하고자 하는 이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에서 로마로 이어지며 계속되던 고대 올림픽은 4세기 말에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다른 종교를 이단이라 하여 탄압하면서 394년 대회를 마지막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후 1500여 년이 흐른 뒤 19세기에 와서야 올림픽은 다시 태동하게 됩니다. 올림픽이 이렇게 극적으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잘 알려진 쿠베르탱의 집념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랑스 출신인 그는 원래 훌륭한 군인이 꿈이어서 군사학교에 입학했지만 오로지 독일에 대한 적개심과 보복만을 강조하는 교육 내용에 실망하여 꿈을 포기하고 맙니다. 당시 프랑스는 1871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참패하고 굴욕적인 항복을 한 경험 때문에 복수를 지상과업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러한 프랑스와 독일 간의 골 깊은 감정은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후 청년이 된 쿠베르탱은 영국에서 공부하던 중 스포츠가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국 교육장관에게 체육을 정식 과목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스포츠를 세계 평화의 도구로 삼고자 원대한 이상을 품었고 1887년 올림피아 유적지가 발굴된 것을 계기로 올림픽 부활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고대 올림픽의 역사에서 가장 감명을 받았던 부분은 올림픽 기간 중 폴리스들이 전쟁을 중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치열한 대립으로 전운이 감돌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올림픽의 부활은 평화를 가져다 줄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올림픽 기간만큼은 고대 올림픽의 정신을 이어받아 온 인류가 무기를 손에서 내려놓기를 소망했으니까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1894년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창설되면서 올림픽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후 쿠베르탱은 1896년부터 1925년까지 제2대 IOC 위원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